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여러분들 어제 이재명이 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물론 이게 확정된 게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결정난 게 아닙니다. 이제 시작된 겁니다. 이제 첫 출발입니다. 뭐가 시작입니까? 바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이재명의 사면 초과, 이재명의 산 넘어 산, 이게 바로 시작됐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 이재명 표정 보셨지 않습니까? 이재명이 그야말로 이 국내임 당원과 지지층이 봤을 때는 대한민국의 자유우파 보수 세력이 봤을 때는 그야말로 발악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정도로 지금 장외 집회에 나가서 뭐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죽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미래는 죽지 않는다, 뭐 이런 소리를 늘어놓고 앉아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무슨 이 나라를 상징하느냐, 자기가 마치 이 나라의 민주주의의 화신이냐, 그런 소리를 늘어놓고 있는데 참 그런 것들을 보면은 저 사람은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의문을 표시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이제 시작입니다. 그리고 또 이재명이는 산 넘어 산입니다. 여러분들 이재명이가 온갖 범죄 혐의로 각종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 그 와중에 가장 간단한 사건들 뭐였습니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간단한 거 뭐 있습니까? 바로 이 오는 25일 날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위증교사에 대한 1심 선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많은 의견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이재명이가 유죄 판결을 받을 것이다, 이런 식의 전망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제가 이 법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 한번 따져보고 싶었는데 때마침 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여러분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검사 출신입니다. 여러분들 24년 동안 검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검사 중에서도 이 수사 능력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탁월하다는 이 안팎의 평가를 받았던 이 고위 검찰 간부 출신입니다. 검사장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뭐였습니까? 법무부 장관까지 지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동훈 대표 외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어떤 법적인 문제 이런 것들 갖다가 명쾌하게 한동훈 대표보다 이렇게 해설할 수 있는 사람이 물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유형의 사건에 특화된 또 이런 수사 경험, 기법 이런 것들을 가진 전문가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대중적으로 알려진 사람들 중에서 한동훈 대표만큼 이렇게 명쾌하게 법리적으로 해설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한동훈 대표가 때마침 이 이재명의 위증교사 재판과 관련해서 중형이 선고될 걸로 전망한다는 취지의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그 글을 잠깐 살펴보고, 그리고 또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과거 법무부 장관 한동훈의 그 이재명 체포동의안 그 통과 당시 그때 당시에 한동훈의 발언을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봐도 정말 그거 여러분들 얼마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체포 동의안을 처리해달라고 이렇게 촉구하는, 이재명 체포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의 그 연설이 있지 않습니까? 설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지금 현재 오는 25일 날 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이재명의 위증교사 요 혐의는 아주 짤막하게 등장합니다.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아주 단순한 그 내용만 봐도 왜 이재명이가 중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인가. 물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법대로만 된다면. 그리고 또 전제 조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번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처럼 정말 그 판사가 그 안팎에 뭐 외압이 있었는지, 또는 그 내부에서 어떤 그런 갈등이라고 해야 될까, 또는 내부의 어떤 지시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없었다고 하더라도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랑곳하지 않고 정말 이 법관의 양심에 따라서 정말 법대로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 나라의 미래를 그나마 이 사법부가 지키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어제. 그래서 이걸 보면은 오는 25일 날 법대로 재판이 될 경우, 선고가 될 경우 이재명이가 왜 중형을 피하지 못할 것인가, 바로 이 검사 출신 법조인, 법률 전문가, 법무부 장관 출신 정치인 한동훈 대표의 해설과 그의 법무부 장관 시절의 논리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일단 제가 쓴 기사가 있습니다. 이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쓴 기사인데 그걸 잠깐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제목은 이렇습니다.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관련 중형 선고 전망한 한동훈. 야 장외 집회의 판사 겁박은 최악의 양형 가중 사유. 법정 구속도 언급. 이랬습니다. 이재명이가 법정 구속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절차적 하자 없다. 이것까지 덧붙여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기사 본문 잠깐만 읽어보겠습니다. 약 24년 검사 생활을 했고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특검 촉구 제3차 국내 행동의 날 장외 집회에 대해 형사 피고인, 여기서 말하는 형사 피고인은 바로 이재명을 가리킵니다.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것은 최악의 양형 가중 사유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달 25일로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선고에 대해서 중형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서울시 광화문 광장에서 정권규탄 명목의 장외 집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전날 공직선거법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은 이재명 대표와 당 지도부가 참석했다. 이에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같은 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 대표 측의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최악의 양형 사유가 계속 쌓여가고 있다.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것은 단순히 반성하지 않는 차원을 넘어선 최악의 양형 가중 사유라고 꼬집었다. 여러분들 한동훈 대표가 그런 글도 썼습니다. 뭐냐면 이 사법부의 판단을 갖다가 이 더불어민주당 또는 이재명 이런 사람들이 수용을 하지 않고, 물론 뭐 개인적으로 억울함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물론 거기에 대해서 동의할 국민이 과연 몇이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재명이가 항소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늘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와중에도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저기 남미의 마약왕이 있습니다. 1980년대 이 콜롬비아 보고타 출신의 파블로 에스코바르, 그 메데인 카르텔, 코카인 밀매를 했던, 전 세계 마약 유통망을 갖다가 장악했던 그 에스코바르 사례를 갖다가 언급했습니다. 에스코바르는 그 범죄자 출신이면서도 마약 갱단 두목이면서도 지가 정치를 하고 싶고 그다음에 대통령까지 꿈꿨던 사람인데, 어쨌든 과거의 범죄 전력들이 하나하나 드러나면서 이제 이 수사 당국 이 추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공권력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에스코바르가 법무부 장관을 죽이고 각종 국가기관에 대해서 테러를 자행하고, 그 다음에 자기 사병들 있지 않습니까? 자기 그 갱단 그 애들을 갖다 풀어가지고 수도 도심 안에서 시가전을 벌이도록 하고 여기저기 불지르고 별짓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국가 체계에 대한 도전, 국가기관의 무력화, 공권력 붕괴 시도, 이런 것들을 했던 자가 바로 에스코바르입니다. 물론 나중에는 미국과 콜롬비아 당국의 추적 끝에 잡혀가지고 이제 최후를 맞이했는데, 어쨌든 이 에스코바르 사례를 갖다가 한동훈 대표 언급을 하면서 저 이재명이나 저 더불어민주당 쟤네들이 하는 거 보면 꼭 그 남미 마약왕 그 범죄자 에스코바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의 그런 비판을 한 바 있습니다. 갑자기 그 내용이 떠올랐는데, 지금 이재명 또는 더불어민주당이 판사에 대해서, 이 사법부에 대해서 겁박을 하고 있다. 그거 자체가 정말 이 사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대한민국의 근간인 법치에 대한 도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최악의 양형 가중 사유가 될 수밖에 없다. 지금 이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만약 통상의 국민이 형사 재판을 받으면서 판사를 겁박한다면 그럴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재명 같은 사람 빼놓고는 없습니다. 대체 이재명은 그 무슨 빽이 있길래 자기 재판을 맡은 판사를 갖다가 겁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런 행동이 중형을 선고하는 양형 사유로 고려될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여러분들 이게 저는 어처구니가 없는 게, 이재명이가 여러분들 재판이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입맛에 맞는 판결을 안 내렸다고 그 판사를 갖다가 마치 뭐 문제가 있는 사람인 것 마냥, 그 판사가 또는 사법부가 이 윤석열 정권에 뭐 매수된 것 마냥, 윤석열 정권에 무슨 주구라도 되는 것 마냥 그렇게 지금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뭐 소위 판사 중에도 좌파적 성향이 짙은 그런 판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지금 머릿속에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어쨌든 판사이기 때문에 사법부에 대한 이런 도전이라고 해야 될까? 사법부를 모욕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은 판사로서 그걸 갖다가 인내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다음 재판,
그리고 또 다른 재판, 여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데, 대체 이재명이는, 더불어민주당은 대체 그 뭘 믿고 이 사법부에 대해서 지금 이런 언사를 늘어놓고 앉아있는지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어쨌든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이재명의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검사사칭 관련 형사재판에서 이 대표가 김모 씨에게 위증해달라고 요구, 김모 씨가 위증했다는 단순한 사건이다, 흔한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까지 이렇게 길게 끌 필요도 없었고,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가 오고 하지만, 이거 너무나도 단순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위증 교사로 인해서 그 누가 이익을 받느냐, 이것만 따져봐도 저 이재명이는 중형을 피할 수가 없다, 지금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2023년 9월달 이재명이의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나서 서울중앙지법의 영장 전담 판사 유창훈이라는 사람이 이 이재명의 구속영장을 갖다가 기각했습니다. 그 기각을 할 때마저도 유창훈이 뭐라고 했냐, 위중교사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한 거 여러분들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이걸 갖다 언급을 하면서 그 논란 많던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서조차 위중교사는 인정된다고 했으니 많은 국민들께서는 이 대표 위중교사는 유죄가 날 거라고들 예상할 것이다. 그리고 남은 건 형량일 텐데 위증한 김모 씨보다는 무거울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그러면서 김모 씨는, 그 위증을 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김모 씨는 이 대표가 없었다면 위증 안 했을 거고, 위증의 수혜자는 김모 씨가 아니라 이 대표이며, 김모 씨는 인정하면서 반성하지만 이 대표는 부인하면서 반성 안 하기 때문에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그 논거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대표 이재명의 법정 구속을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은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체포 동의안에 포함되어 있었다. 사법부가 법정 구속을 하더라도 별도로 국회 체포 동의안 통과가 필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혐의로 이미 국회에서 이재명이 잡아가라, 이재명 체포해라, 동의해 준 거 아닙니까? 누가 동의해 줬습니까? 심지어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의원들도 그 이재명 잡아가라고 한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저 이재명 잡아가서 이재명의 그 신변을 갖다 구속해가지고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동의를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이 서울구치소에 가가지고 이제 그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 오는 29일에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재판부가 이재명이한테 실형을 선고하고 1심에서 법정 구속을 시킨다고 해도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절차적 하자가 없다, 별다른 절차 없이 이재명을 갖다가 법정 구속시킬 수 있다, 지금 이런 설명을 한동훈 대표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럼 왜 이재명이는 별다른 절차 없이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법정 구속될 수도 있는 것인가? 왜 이재명이는 이 위중교사 관련해서 중형이 선고될 거라고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가? 그걸 살펴봤습니다. 누구의 논리를 살펴봤냐? 바로 2023년 9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저 이재명이를 체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이 국회의원들을 설득한, 우리 국민들한테 밝힌 그 법무부 장관 한동훈의 논리를 살펴봤다, 그 말입니다. 한동훈 장관의 그런 발언들 있지 않습니까? 그 발언들 중에서 이 이재명의 위증교사와 관련한 부분만 발췌를 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제 의견을 얘기하지 않고 이 한동훈 대표 또는 한동훈 장관의 논리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확인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법률 전문가가 아닌데 여러분들하고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은데 뭐였습니까? 두 가지 아니었습니까? 이재명이가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이재명이의 그 웃는 모습, 이재명이가 언제 웃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웃는 모습을 보기가 점점 힘들 것이다. 두 번째, 이재명이가 혹시나 그때 실형이 선고된다면 법정 구속 가능성도 그건 배제할 수 없다. 그건 여러분들한테 반가운 소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가능성이 왜 지금 언급되는가? 법무부 장관 한동훈의 논리를 같이 살펴보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이 한동훈 대표의 지적에 따르면 이 이재명 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그 위증교사, 이 김 씨가 위증을 했다고 한다면 그 위증의 수혜자가 누구냐, 그 말입니다. 바로 이재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재명이 2018년 경기지사 선거에 나섰을 때
2002년도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서 자기가 억울한 누명을 썼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걸렸지 않습니까? 그때 이 위증을 부탁해서 이재명이가 그 혐의를 벗었다는 게 지금 이 위증교사 의혹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의혹에 따르면 이 위증에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이득을 본 자가 누굽니까? 바로 이재명입니다. 그 김 씨가 어떤 이득을 받는지는 나온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 김 씨는 반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재명이는 떳떳합니다. 당당합니다. 자기는 아무런 그런 거리낄 게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이재명이는 법원에 선처를 기대하기 힘든 지금 그런 어떤 자충수를 계속 두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한동훈 장관이 작년 9월달 국회 본회의에서 이 이재명 체포 동의안을 설명을 할 때 어떤 얘기를 했는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검사사칭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위증교사 혐의는 자신의 검사사칭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8년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이 당시 내용을 잘 알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여러 차례 전화로 김진성에게 자신이 원하는 대로 허위 증언해달라고 요구하여 김진성으로 하여금 2019년 2월 성남지원법정에서 사실과 달리 검사사칭 수사 당시 전 성남시장 김병량과 KBS 간의 최철호 PD에 대한 고소는 취소하고 이재명 의원만 주범으로 몰기로 하는 협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하도록 위증을 교사했다는 겁니다. 이재명 의원은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에서 과거 유죄 판결을 받은 소위 검사사칭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가담 사실을 부인하면서 누명을 썼다고 허위 발언했는데 이로 인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기소되어 재판받게 되었고 유죄 판결 시 도지사 자격이 상실되고 향후 대통령 선거에 출마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2002년 검사사칭 사건 당시 피해자였던 김병량 성남시장이 이미 사망한 상황에서 반론을 제기할 당사자가 없다고 생각한 이재명 지사는 허위 증언을 통해서 재판을 방해하기로 계획하고 앞서서 설명드린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과 또 관련되어 있는데 이 지사는 마침 2002년 당시에 김병량 성남시장의 수행비서로 근무했던 김진성이 김인섭을 도와서 백현동 개발 사업의 인허가 알선에 관여하고 있어서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정진상과 김인섭을 통해서 김진성에게 접근하여 허위 증언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쭉 이제 내려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진성이 위증을 했습니다. 이 위증은 그냥 위증이 아니라 재판 결과에 직결된 재판 결과를 뒤바꿀 만한 위증이었고 결국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돼서 확정됐고 그 결과 이재명 지사는 경기지사 임기를 무사히 마치고 대선에까지 출마할 수 있었습니다. 이재명이가 지금까지 자기의 혐의를 벗어나는 그 행태에 대해서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위 실무자들에 대한 책임 전가 등 행태와 허위 증거 작출 등의 대응 방식도 매우 유사하다. 이러한 갖가지 사법 방해 행위.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뭐 증거를 갖다가 이렇게 조작한다든지 아니면 자기의 책임을 갖다가 하위 실무자들한테 전가하는 행태를 보인다든지 또는 그 누구한테 전화를 해서 그 누구한테 부탁을 해서 위증을 교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 사법 방해를 했다 그 말입니다. 재판부를 속였다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이 사법부 법원을 향해서 기망 행위를 했다. 게 바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적이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한 번은 우연일 수 있지만 이재명 의원 범죄 혐의들은 동일한 범행과 동일한 사법방해 행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위증교사라는 것도 결국에는 자기의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서 위증을 하라고 지시를 한 거 아닙니까? 시킨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위증에 속아 넘어가서 이재명이가 무죄라고 판단한 게 누굽니까? 바로 사법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법부를 속인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법부는 이재명의 피해자입니다. 근데 한동훈 장관의 주장에 따르면 이재명이가 한두 번 그런 게 아니다. 매번 저런 식의 행태를 계속 되풀이하고 있다. 근데 이번 이 위증교사 의혹도 마찬가지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갖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재명 체포
의 필요성을 갖다가 촉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 2023년 9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체포동의안은 어떻게 됐냐. 당시 국회의장 김진표의 발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국회의원 이재명 체포동의안은 총 투표수 295표 중 가 149표, 부 136표, 기권 6표, 무효표 4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 아니겠습니까? 2023년 2월 달에 이재명 1차 체포 동의안은 부결됐는데 2023년 9월 달에 이재명 2차 체포 동의안은 가결됐습니다. 그 결과 이재명이가 정말로 뭡니까? 그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드디어 현실화되는구나. 아마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는데 갑자기 유창훈이라는 사람이 이걸 기각하면서 별의별 얘기를 다 했지 않습니까? 굳이 언급은 안 하겠지만 그때 이후로 이재명이가 마치 자기가 무죄라도 받은 것이냐, 이 자기가 무슨 온갖 이 정치 탄압의 피해자라도 되느냐, 자기가 이 나라의 무슨 정의와 공정의 무슨 아이콘 화신이라도 되느냐 행세를 해왔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총선 이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무 때늦은 뭐랄까 정의 실현이라고 해야 될까? 그랬지만은 너무 때늦은 첫 출발이지만 첫 발걸음이지만 어제 이재명에 대한 그런 판결 1심 선고는 정말로 이 나라의 정의, 공정 이런 것들을 바로 세우는 첫 걸음이었지 않느냐. 그리고 이 한동훈 대표의 설명에 따르면 오는 25일 이재명 위증교사 1심 선고 역시 그런 연장선에서 같은 취지이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이 판단을 하고 계신지 어떤 예측을 하고 계신지 한번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별다른 의견이 없다가 이 한동훈 대표의 얘기를 듣고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저는 이제 수긍을 해서 이 사실을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만 여러분들 이 소리가 잘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평소에 찍던 곳이 아니라서 그리고 또 이 소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민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평소보다 좀 조그맣게 얘기를 했는데 음질 상태가 평소보다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 영상을 오랜만에 찍다 보니까 그 사이에 이제 댓글 후원을 해주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한테 이제 제때 또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항상 이제 이런 식의 그게 이제 반복되는데 제가 이 댓글 후원을 해주신 분한테 인사를 드리고 이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후원뿐만이 아니라 그 동안에 또 여러분들이 많은 댓글도 달아주시고 그 다음에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도 해주시고 그 결과 이제 구독자가 현재 14,000명이 됐습니다. 그 13,070명에서 14,000명이 되는 데까지 거의 한 2주, 3주 정도 걸린 것 같은데 여러분들께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후원해주시고 또 다른 분들한테 많이 알려주신 덕분에 이제 14,000명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댓글 후원해주신 행복님께 또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많은 의견 남겨주시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다른 분들한테 채널 구독과 영상 시청 많이 권유해 주시길 부탁 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